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부의 지혜를 찾아드리는 슈카월드 스타일 금융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히 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다가올 시대의 경제적 축복과 지혜를 얻기 위한 여러분 자신의 다짐이 될 겁니다. 자, 이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자들이 뭘 살까요? 금, 비트코인, 강남 아파트, 삼성전자 주식.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경제 뉴스에서는 이런 자산들 얘기로 도배가 됩니다. 금값이 온스당 $4,000를 돌파하면 헤지펀드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면 슈퍼리치들이 암호화폐로 다각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 재벌들이 빌딩을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건 바로 대중에게 공개된 이야기, 주류 언론이 떠들어대는 내러티브입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모두가 분석하고 그래서 모두가 안다고 착각하는 자산들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언론이 금과 비트코인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5년 전에 부자들이 샀던 자산을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동안 진짜 최상위 부자들은 이미 다음 게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3가지 자산을 아주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생소해서 대부분의 재무 상담사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자산들이죠. 하지만 이 자산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 금보다 더 가치 있어질 핵심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일을 극도로 조용히 처리합니다. 보도자료도 없고 경제방송 인터뷰도 없고 SNS 자랑질도 없습니다. 오직 유령회사, 비공개 거래, 그리고 소유권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복잡한 법적 구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매집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3가지 자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2025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억만장자들이 이 자산들을 긁어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수십억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들을 따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공급망이 붕괴되고 지난 80년간 우리를 지탱해온 금융 시스템에 마침내 균열이 갈 때 진짜 가치가 어디로 집중되는지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왜냐면 너무 지루하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지루함이 이 자산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억만장자들이 매입하는 첫 번째 자산은 바로 농지입니다. 그냥 아무 농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정 지역의 특정 특성을 가진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미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축적한 사람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인물,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빌 게이츠는 미국 전역에 걸쳐 약 27만 5천 에이커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27만 5천 에이커. 감이 안 오시죠?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약 3억 3천만 평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8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홍콩의 전체 면적과 거의 비슷하죠. 단 한 사람이 그의 투자회사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유농지를 소유한 대지주가 된 겁니다. 그는 2013년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농지를 사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게이츠는 그냥 닥치는 대로 농지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아주 특정 지역에 아주 특정 유형의 땅만 골라서 삽니다. 그가 무엇을
왜 사는지를 이해하면 스마트머니가 앞으로 20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패턴을 보여드리죠. 게이츠가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주는 루이지애나입니다. 약 7만 에이커에 달하는 땅이 여러 카운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땅들은 미시시피강 삼각주에 위치한 농지들입니다. 왜 하필 여기일까요? 이 지역은 대체 불가능한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토양의 질. 미시시피 삼각주는 수천 년에 걸친 강의 범람으로 북미에서 가장 비옥한 표토층을 자랑합니다. 이건 인공적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땅입니다. 둘째, 물 접근성. 이 땅은 거대한 대수층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시시피 강물을 무제한으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다른 모든 곳이 물 부족에 시달릴 때 이 땅은 관계가 보장됩니다. 셋째, 긴 재배 기간. 루이지애나는 미국에서 가장 긴 농작물 재배 기간을 가진 주 중 하나입니다. 이 땅의 일부는 1년에 2번, 즉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오늘 먹을 식량을 재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의 다른 농지들이 사막으로 변해갈 때 식량 생산 능력 그 자체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게이츠의 두 번째 대규모 보유지는 아칸소주에 있습니다. 약 4만 8천 에이커. 이것도 패턴은 같습니다. 이곳은 아칸소강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북미 최대의 쌀 생산지입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쌀과 콩 같은 작물을 물 공급이 영원히 보장되는 지역에서 키우는 거죠. 세 번째 집중 지역은 네브래스카입니다. 북미 최대 지하수 매장층인 오갈랄라 대수층 바로 위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 대수층은 8개 주에 물을 공급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츠는 이 대수층이 가장 깊고 지하수 충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땅만 콕 집어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100년간 관계가 보장되는 땅을 확보한 셈이죠. 이 패턴은 워싱턴주, 플로리다 등 그가 땅을 산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복제 불가능한 우수한 토지. 둘째, 강이나 깊은 대수층으로부터 보장된 장기적인 물 접근성. 셋째, 다모작이나 고부가 가치 작물을 지원하는 기후 조건. 빌 게이츠는 오늘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이 붕괴될 때 식량 생산의 통제권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들, 예를 들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하림 같은 곳들도 식량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나 인도네시아 등 해외 농지를 확보하고 있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자산과 연결됩니다. 억만장자들이 축적하는 두 번째 자산은 바로 수리권, 즉 물 권리입니다. 물 그 자체가 아니라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법적 권리 말이죠. 이것은 아마 21세기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겁니다. 미국 서부 대부분의 주에서는 수리권이 토지 소유권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여의도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 밑을 흐르거나 옆을 지나는 물을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선점 우선 원칙에 따라 배분됩니다. 먼저 와서 물 권리를 주장한 사람, 주로 1800년대의 농부나 목장주들이 선순위 권리를 갖습니다. 가뭄이 들면 선순위 권리 보유자가 필요한 물을 전부 가져가고 후순위 권리자는 남는 게 없거나 아예 한 방울도 못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돈이 되는지 아시겠나요? 이 수리권은 땅과 별개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물이 귀해지는 지역에 선순위 수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금광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모든 도시, 모든 개발업자, 모든 농부가 물을 필요로 하고 공급이 제한될 때 권리를 가진 자가 가격을 통제하게 되니까요. 억만장자들은 이 사실을 2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석유 재벌이었던 분 피켄스입니다. 그는 1990년대에 텍사스 패넨들 지역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아니라 그 땅 밑에 오갈랄라 대수층 물 때문이었죠. 그는 연간 650억 갤런, 약 100만 명 규모의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의 물을 퍼 올릴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2011년 그는 이 권리의 일부를 텍사스의 11개 도시에 1억 3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땅도 물 자체도 아닌 오직 물을 퍼올릴 권리만으로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투자회사들이 미국 서부 전역의 수리권을 쇼핑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워터 에셋 매니지먼트는 콜로라도 강 유역의 농지를 체계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땅 자체는 5천만 달러 가치일지 몰라도 그 땅에 딸린 선순위 수리권의 가치는 3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선순위 수리권이 있는 농지를 사서 농업 효율을 높여 물 사용량을 줄인 다음 남는 물 권리를 물이 절실한 도시에 비싸게 팔아치우는 물 차익 거래입니다. 심지어 종교단체도 이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2021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흔히 몰몬교회로 알려진 곳이 워싱턴주에서 2,500에이커의 농지를 2억 달러 이상에 매입했습니다. 경매에서 빌 게이츠의 회사를 이겼죠. 왜 이들은 이 땅에 2억 달러나 썼을까요? 바로 콜롬비아 강 시스템에 대한 선순위 수리권 때문입니다. 영원히 보장된 물이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 서부의 수리권은 물 부족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억만장자들과 투자회사의 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 수리권을 통제하는 자는 2030년에 석유를 소유한 자보다 더 부유할 겁니다. 석유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자, 이제 억만장자들이 쓸어 담고 있는 세 번째 자산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생소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대부분의 재무상담사도 설명하지 못하죠. 하지만 최상위 부자들은 2025년 기록적인 속도로 이 자산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재 채권, 줄여서 캡본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 및 재보험사가 재해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보험사가 플로리다의 주택들을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초대형 허리케인이 닥치면 보험사는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캡본드를 발행하는 거죠. 보험사는 특수목적 회사, 즉 유령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5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사면 5억 달러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된 담보계좌에 예치됩니다. 그 대가로 보험사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보통 국채 금리보다 5%에서 10% 더 높죠.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4%라면 캡본드는 9%에서 14%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만약 그 해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닥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높은 이자를 모두 챙깁니다. 아주 좋은 수익이죠. 하지만 만약 약속된 규모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보험 손실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가면 캡본드가 발동됩니다. 담보계좌에 있던 5억 달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로 넘어가고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잃게 됩니다. 채권이 부도나는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당신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높은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미친 짓처럼 들리시나요? 허리케인 한 방에 원금이 전부 날아갈 수 있는 채권에 누가 투자할까요? 바로 억만장자들, 연기금, 헤지펀드, 그리고 국부펀드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경이로운 수준이고 그 리스크가 다른 모든 자산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보시죠. 2024년 캣본드의 평균 수익률은 17.4%였습니다. S&P 500이 약 7% 수익을 낸 것과 비교해보세요. 2023년에는 19.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모든 전통 자산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2025년 시장이 폭락했을 때 S&P 500이 15%나 떨어졌을 때 캣본드는 오히려 1% 상승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하락하고 심지어 금값마저 잠시 주춤할 때 캣본드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높은 이자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역전쟁이 허리케인을 일으키지 않고 주식시장 붕괴가 지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캣본드는 경제 사이클과 완벽하게 무관합니다. 오직 물리적 사건, 즉 자연재해에만 연동되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이해하는 진짜 분산 투자입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주식과 채권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경제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죠. 진정한 분산 투자는 경제 사이클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캣본드는 그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현재 캣본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은 더 많은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떠넘겨야 하고 투자자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고수익을 내는 이 자산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정리해 봅시다. 왜 하필 이 세 가지 자산일까요? 물 접근성이 보장된 농지, 수리권, 그리고 대재 채권.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모두 희소하고 필수적이며 인플레이션에 강하고 재앙에 저항력이 있습니다. 희소성, 당신은 비옥한 토양과 물을 가진 농지를 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수리권도 1800년대에 이미 배분이 끝났습니다. 필수성, 식량, 물, 그리고 재난보험은 협상이 불가능한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식량과 물의 가격은 오릅니다. 이 자산들의 가치는 실물 가치에 연동되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합니다. 재앙 저항성, 경제 위기에도 농지는 살아남습니다. 재앙은 수리권의 가치를 더 높입니다. 캣본드는 문자 그대로 재앙 속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연 5%의 수익을 위해 이 자산들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자산 보존을 위해 매집하는 겁니다. 그들은 화폐가 불안정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비싸지고 전통적인 금융자산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세상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벼락부자 전략이 아니라 문명 수준의 해지입니다. 그럼 명백한 질문이 남죠. 우리가 억만장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자산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농지의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농지 리츠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FPI나 LND 같은 상장된 농지 리츠가 있습니다. 한국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 서학개미가 되어 이 주식들을 소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직접 농지를 소유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농지가치 상승과 농업소득에 대한 노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리권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공개된 시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물 유틸리티 회사나 물 인프라 기술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인 AWK나 XYL 같은 회사들이 있고 한국에도 수처리 기술을 가진 환경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PHO와 같이 물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재 채권, 즉 캣본드는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소매 투자자를 위한 캣본드 펀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SHIX나 CBYX 같은 뮤추얼 펀드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해외 주식 투자처럼 접근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비싸고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상품이 존재하며 부자들이 여기에 투자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정 자산을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억만장자들이 무엇을, 왜 축적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흐름에 동참할지 여부는 여러분 각자의 위험 감수 능력과 재정 상황에 따른 결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해해야 합니다. 최상위 부자들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에서 자본을 빼내어 희소하고 필수적인 실물 자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무너질 때 중요한 것은 주식이나 채권, 심지어 현금도 아닙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자산, 물을 통제하는 권리, 그리고 재앙의 리스크를 당신의 대차대조표에서 떼어낼 수 있는 금융상품. 이것들이 바로 체제 전환기에도 불을 보존해주는 자산입니다. 빌 게이츠가 우연히 미국 최대의 농지 소유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12년에 걸친 체계적인 계획의 결과입니다. 연기금들이 심심해서 캣본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교한 모델이 전통적인 분산 투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패턴은 보이고 추세는 명확합니다. 질문은 당신이 제때의 이 흐름을 보고 그에 맞게 포지셔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오늘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는 그날을 위해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식량과 물, 그리고 리스크 이전을 통제하는 사람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화폐로 표시된 주식과 채권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패턴 인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